자, 우리 사반 아기들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 금방 갈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수업도 집중 잘하고, 그리고 영훈쌤 말도 잘 들으면서 잘 있어줘요. 알겠죠? 자, 선생님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제국주의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은요 큰 변혁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제국주의 시대로서 서양의 침략이 나타나게 되면서 비슷한 패턴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의 대응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바로 개혁개방의 움직임 그리고 위정척사 보수의 움직임이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서양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이러한 서양의 이러한 갈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서양의 침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아편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화단 운동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혁 개방의 움직임 또는 보수로서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을 계속 지속하면서 중국의 이제 근현대사를 이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개혁개방의 움직임, 보수의 움직임이 크게 변혁이 없다. 이 개혁개방의 움직임이나 보수의 움직임이 큰 변혁이 없는 것은 바로 황제체제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신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총통직이라는 이제 지위가 생겨나게 되고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유지되었던 황제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중국의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총통직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재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는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중국의 신의 혁명은 크게 중국의 체제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중요할 점은 바로 황제라는 직위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 크게 이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신의 혁명 이후에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은 어땠냐? 일단은 국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나타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 위안스카이는요 이제 일본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21개조 요구를 맺게 됩니다. 이 21개조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독일이 중국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독일이 패전할 경우에 이 독일이 중국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어디에 넘겨라? 바로 일본에게 넘기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 중국도 이후에는 그 연합국의 입장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승전국으로 중국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비롯해 국내에서는 그 당시 신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몽, 개혁개방 이러한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위안스카이가 갖고 있었던 독점적인 군사적 권력이 중국 지역 내부로 그 당시
위안스카이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이 이 독점적인 권력들을 분산해서 갖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작은 독립적인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약간의 우리 고려시대 신라 말 고려 초의 호족처럼 독점적인 군사 권력을 갖게 되는 장군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중국 내 상황 속에서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연합국의 지위에 있었던 중국은요 일본과 21개조 요구를 맺으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지만 어떻게 보면 승전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연합국을 비롯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21개조 거부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본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 내부에서는요, 바로 연합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제 사라지게 연합국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요. 동시에 이 오사 운동을 통해 가지고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를 이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사 운동은 그 당시 대중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의 중국의 상황은 첫 번째, 바로 중국은 그 당시 군벌이라고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제 장군들이 중국 지역을 각각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분열의 시기였다라는 점. 두 번째는 계몽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계몽운동이었던 신문화 운동을 비롯하고 그리고 오사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대중의 힘을 크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아까 대중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이 되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냐, 이 군벌에 어떻게 보면 중국 분열의 시대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분열되었다라는 건 하나의 통치 체제로서 중국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또 일본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 가지고 군벌을 타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벌을 장제스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북벌의 과정 중에서 그 당시 장제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회주의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주의를 다뤄야 된다는 움직임이 더 입장이 큰 사람이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북벌을 통해서 그 당시 군벌을 차례로 없애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러한 가업과 동시에 바로 동시에 이제 공산당을 그 당시 중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을 마오쩌둥을 필두로 한 공산당은요, 대장정이라 해가지고 장제스의 이러한 공산당 타도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대장정은 쉽게 말해서 장제스의 토벌 움직임에 대해서 도망갔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제스의 움직임은요,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으로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주사변, 중일전쟁 모두 일본이 바로 중국
이제 영토에 대한 엄청난 야욕을 보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공산당 토벌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의 야욕을 먼저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판을 내는 게 맞다라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서 제2차 국공 합작으로서 그 당시 일본의 야욕을 막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합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설명할 부분과 관련해선 선생님이 그 다음 학교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반 아가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 집중하고 우리가 학교 활동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영훈쌤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반이 되길 바랄게요. 알겠죠? 이 중국 현대사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학교 가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